오늘은 자, 영웅소설이죠. 영웅소설 소대성 인물 이름이에요. 소대성 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영웅소설이자 군담소설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소대성의 영웅적 일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영웅소설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일반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를 따른다는 점에서는 다른 영웅소설과 비슷하지만 이 부분, 자, 이상서의 집에서 아무 일도 없이 먹고 자는 식객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 한마디로 거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른 영웅소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물이 가슴속에 큰 뜻을 품고 있다가 영웅의 면모를 발휘한다는 설정은 지체나 처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작가의식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발단. 명나라 때, 명나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병부상서를 지낸 소양은, 자, 성이 소가요. 이름은 양이야.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영보산 청룡사 노승에게 시주를 하고 외아들 대성을 얻는다. 요 대성이 인물이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어떤 산에 가서 내지는 절에 가서 시주를 한다든가 치성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인물을 얻는 거, 주인공이 태어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기자치성 화소라고 합니다. 대성은 동해용자의 적강으로, 동해용자니까 용의 해룡, 적강으로 10세에 이미 문필에 능하고 또래에 비해 성숙한 풍모를 지녔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부모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조실부모라고 합니다. 고아가 된 대성은 집을 떠나 품팔이와 걸식으로 연명한다. 이렇게 주인공이 거지가 돼가지고서 떠도는 거, 이렇게 고아가 돼서 떠도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아 모티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소설적 구조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코드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발단이 이러한 내용이라면 전개 부분 보겠습니다. 청주 땅에 사는 이상서는 기이한 꿈을 꾸고 원령산에서 소대성을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온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이상서라는 사람이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구출자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상서는 대성의 인물됨이 비범한 것을 보고 딸 채봉과 약혼하도록 합니다. 위기. 이상서의 부인과 세 아들은 대성의 신분이 미천함을 들어 혼인을 반대하다가 성례 전에 이승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대성을 박해하고 자객을 보내 죽이려고 한다. 대성은 자다가 자객의 침입을 도술로서 피하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기적인 요소가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이상선의 집을 떠난다. 방황하던 대성은 영보산 청룡사에 가 노승의 도움으로, 자, 이 노승은 뭡니까? 그렇죠. 조력자라고 봐야겠죠? 스승이 되겠네요. 그죠? 병법과 무술을 공부한다. 한편 채봉은 다른 데로 시집가라는 어머니의 권고를 물리치고 대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절정 보겠습니다. 대성이 청룡사에서 공부한 지 5년이 되던 해 호국이 중원을 침공한다는 천문을 보고 별자리를 봤나 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제2차 어떤 사회적인 시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대성은 노승에게서 보검을 받고 이상서가 꿈속에서 지시한 대로 갑주를 입고 노웅으로부터 용마를 얻어 중원으로 떠난다. 대성이 중원에 이르러 적군을 격파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황제를 구한다. 자, 영웅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황제가 크게 기뻐하고 대성을 대원수로 임명하니 대성은
호국 왕을 항복시키고 개선한다. 황제는 대성을 노국 왕으로 봉한다. 노왕이 된 대성은 청주로 가서 채봉을 맞아 인연을 성취하고, 자, 제외한 거죠. 노국에 부임하여 선정을 베푼다. 전형적인 결말이네요. 뭐 해피 엔드. 자, 소대성전 전체 줄거리가 이렇다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문소설이고요, 영웅소설이고요, 군담소설이다. 일대기적이고요. 일대기적 구성과 함께 영웅소설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고난을 극복하고 지위를 회복한 영웅의 활약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특징은 우리가 전체 줄거리에서 우리가 쭉 한번 코드를 살펴봤듯이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서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영웅소설. 영웅소설은 일단 기본 개념은 영웅적 삶을 그린 소설이 영웅소설이죠. 특징을 본다면 주인공의 영웅성이 전쟁을 통해서 발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지휘자로서 탁월한 무예와 뛰어난 지략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출하며 국가사직을 반석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주인공은 국가적인 어떤 업적을 세울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부터 정해진 배필과 인연을 성취하고 부모의 원수를 갚고 간신의 박해로 훼손된 가정을 훼손하는 등 개인의 행복 추구에도 소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대성전에서는 아마 요게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수를 갚는 거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자, 구조를 본다면 고귀한 혈통, 그렇죠. 용자죠. 비정상적인 출생이고 요거는 안 나왔던 것 같다. 비범한 능력과 지혜는 가지고 있었고요. 죽을 고비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구출자와 양육자를 만나고요. 다시 위기, 사회적인 위기를 거치죠. 또는 뭐 자객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 호국의 침입으로부터 극복하고 그 다음에 황제를 구하는 승리자가 된다 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영웅소설적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걸 소대성전하고 연결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혈통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병부상서를 지낸 소양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청룡사 노승에게 시줄한 후 동해 용자의 적강인 대성이, 그러니까 전생의 동해 용의 자식이었죠. 능력은 10세에 이미 문필에 능하고 또래에 비해서 성숙했어요. 위기는요, 부모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 고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집을 떠나서 품팔이와 걸식으로 연명합니다. 이러다가 어떻습니까? 조력자를 만나죠. 이상서를 만나요. 그 이상서는 대성의 인물됨을 보고 딸 채봉과 약혼하도록 합니다. 시련 있죠? 혼인을 반대하는 이승상의 부인과 아들들이 소대성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북왕호왕이 나라를 침입하는 그러한 시련이 있습니다. 앞에 거는 개인적인 시련이라고 본다면 뒤에 거는 사회적인 시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대성의 업적은요, 청룡사에서 공부한 지 5년이 되던 해 천문을 통해서 호국의 중원을 침공한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습니까? 자, 적군을 격파하고 황제를 구하죠. 또 하나, 황제가 기뻐해서 왕으로 대원수를 임명하고 나중에 노국 왕으로 봉합니다. 그러자 채봉을 만나 인연을 성취하고 선정을 베푸는 업적을 이룹니다. 라고 본다면 코드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제자가인에 등장하는 기존의 영웅소설과는 차이를 보인다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제자가인이 맞기는 맞아. 근데 중간에 어떻습니까? 거짓말거리를 한다든가 이상서 집에서는 거의 망나니처럼 날라리처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서책 공부를 전폐하고 의관을 폐하고 잠자기만 일삼더니 승상의 장래일이 되니 마지못하여 의관을 정지하고 장사를 극진지내고 다시 서당에 눕고는 일어나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나서 밤낮으로 잠자기만을 해요.
이러니 어찌 공명을 바라리요? 이건 외부의 평가죠. 그랬더니만은 소대성이 얘기합니다. 공명은 호화로운 사람의 일이라 선대인의 은혜를 입어 존문에 의탁하였으나 나는 공명에는 뜻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소대성은 자신을 아껴주던 이승상이 죽자 학업을 전폐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나약함을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100% 퍼펙트한 어떤 영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른 영웅소설들과는 달리 소대성은 상당히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겉모습은 볼품이 없지만 사실은 신이한 능력을 타고난 인물인 소대성은 당시 독자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독자들은 미천이 신분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물인 소대성이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신분 상승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다른 작품과의 유사성이에요. 다른 작품과의 유사성에서는 홍길동전을 많이 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 줄거리에서 소대성이 자객의 어떤 침입을 받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홍길동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객의 침입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대성전에서 나오는 자객의 침입을 받는 장면이에요. 자, 홍길동전은 초란이 자객을 보내서 길동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있죠. 물론 소대성도 도술로서 극복을 합니다. 홍길동도 도술로서 극복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두 작품의 모티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소대성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